탯줄 속에 있는 혈액, 이걸 제대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혹시 모르는 그런 병에 대한 어떤 보험?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산 준비물? 그런데 진승이 좀 뒤쳐졌네. 정식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물어봐. 혹시 혹시 그 있는지. 탯줄 보관하고 계신지 한번 아니 보관하고 물어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혈액 관련 질환 외에도 사실 내성마비나 발달 장애,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네. 요즘 알러지 철이고 또 일교차가 심하니까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이비인후과 성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정제된 약을 먹는데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서는 정제된 약이 아니라 세포 치료 시도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AI가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AI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 판단의 영역을 좀 넘어서는 것들을 얘네가 해내잖아요. 이 세포 치료라는 게 우리가 어떤 화학 약품에 기대했던 것, 상상할 수 없는 치료 효과들을 지금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좀 대세가 되는 것처럼 세포 치료가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들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겠다. 화학 약품이랑 세포는 거의 뭐 돌멩이랑 핵폭탄 정도의 위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 세포 치료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법률을 만들면서 왜냐면 너무 발전이 빠르니까. 일단 올해입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2025년 진짜. 2월 21일부로 첨단 재생 의료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검색해보면은 최근에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우리나라도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되는데, 첨단 재생 의료법, 줄이면 첨생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가 사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원래 법이 있었는데 개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진짜 엄청 달라졌어. 이게 원래 있었어. 세상에 있었는데 임상 연구로만 한정이 됐었어. 그러니까 세포를 이용한 치료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워낙에 이제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좋은 효과들이 나오니까 흔한데 어려웠던 치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포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도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각종 규제로 이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이런 걸 받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해마다 해외에 나가서 해마다 5만이면 너무 많은데. 그쵸.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죠. 이게 해외에 나가서 치료를 받겠다 그러면은 비용이 사실 더 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엄청나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나 투자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임상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치료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첨생법 개정이랑 함께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치료의 자원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조혈모 세포, 줄기세포, 그리고 또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낙준 선생님이 조혈모세포도 기증을 했잖아요. 군의관 때. 사실 그거 자랑하려고 닥터 프렌즈를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조혈모 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 이낙준 선생님한테 들었죠. 직접 골수에서 채취하는 방법과 말초에서 채취하는 방법. 이낙준 선생님은 후자 쪽으로. 그렇죠. 하신 저는 거고요. 그라신을 맞고 맞아요. 이제 이거를 확 늘린 다음에 예. 말초에서 됐고, 그 다음에 제대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인한테서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골수는 입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초혈액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그라신 맞는데 며칠 가고 채취해야 되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탯줄 속에 있는 혈액, 이걸 제대혈이라고 하고 이것도 잘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승이는 처음 들었어요. 정식가잖아요. 작년에 딸 출산할 때 들었어요. 제대혈 보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지금이라도 제대혈 뽑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물어봐. 혹시 혹시 그 있는지. 탯줄 보관하고 계신지 한번 아니 보관하고 물어봐.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제대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대혈은 출산 시에 이제 엄마나 아기 둘 모두에게 이제 고통이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 안에는 조혈모세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줄기세포, 면역세포까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한테 제대혈 보관하시겠습니까? 제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 저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채취 키트를 받게 됩니다. 요 팩이 있습니다. 밀폐 용기죠. 이거 까면은 안에 채취 키트가 나오는데 그냥 까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팩이 있거든요. 벌써 뭐가 있어. 이렇게 액체가 있어요. 이게 항응고제입니다. 피 넣었는데 이거 그냥 비닐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죠. 괜히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바늘이 있습니다. 엄청 두껍네요. 18게이지 엄청 두꺼운 거. 이거를 산모나 아기한테 탁 꽂는 게 아니고 탯줄에 이제 있는 피를 여기다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200까지 되는데 200까지 채우면 이제 너무 꽉 차오니까 180에서 190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해봤죠? 딱 이건 했죠. 아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묶으면은 탁 하면 이제 밀폐가 됐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법적으로 이중백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넣고 보관을 하는 거죠. 이낙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그냥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네. 제대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식이 필요할 때 이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직 적합성 황원 일치율이 진짜 높아요. 이게. 그렇겠지. 왜냐면 본인의 제대열이잖아요. 그렇네요. 아기 본인한테는 일단 100% 내 거니까 음. 100% 일치하고 엄마나 아빠, 형제, 자매 또한 사용 가능할 가능성이 그럼 높다. 아이한테서 뭐 나쁜 병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그치. 제대열을 보관을 해놓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특히 소아한테 좀 좋은 점은 소아는 이식해야 될 조혈모세포의 양도 좀 적어요. 맞아, 절대적인 적구나. 양이 적대요. 네, 그러니까 이 제대열은 성인한테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뽑아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아한테는 충분한 양이지만 성인 이후에는 양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대열 이외에 추가로 어떤 기증 제대열 공급 비용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 제대열을 가지고 이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기증자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항상 충분한 양이 나오는 건 아니래요. 혹시 부족하면은 한 번 더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대. 근데 제대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이 좀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냥 한 번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 그러게 기증자한테 받고 음. 자기 제대열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혹시 모르는 그런 병에 대한 어떤 보험?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다양한 신경계 난치 질환에서도 면역 관련된 뭐 어떤 그 감염성 질환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요새 그 애비 어떤 부모들 사이에서 제대열 보관이 좀 이슈가 되고 새로운 출산 준비물? 그런데 지증이 좀 뒤쳐졌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처음 제대열 은행이 생겼던 게 한 20에서 25년 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점점 이런 제대열 속 줄기세포 연구가 진짜 활발해지면서 10년 전에 그 제대열을 받는 거랑 지금 받는 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모아놓는 게 사실 지금의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강력한 요인이고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는 줄기세포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대열 내에 일단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 아까 이낙준 선생님이 살짝 네. 언급했지만 제대열 안에는요, 뭐 줄기세포가 있고 조혈모세포가 있고 그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 세포들이 질병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죠. 일단 제대열 속 조혈모세포는요, 조혈모세포의 특징인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요. 되게 중요한 네, 소리죠. 이 조혈모세포가 사실 혈모, 혈액세포의 엄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혈모세포인 건데 이게 다양한 혈액질환에 사실 사용이 되는 거고 뭐 백혈병, 재생불량성 균열, 뭐 림프종 이런 치료에 주요하게 쓰였죠. 그래서 얼마 전 뭐 기사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제대열 이식을 통해서 아들 림프종을 치료했던 그 엄마의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치를 위해서는 조혈모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사람을 찾아야 찾아야 되는데 되니까. 이게 시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식된 조혈모가 환자를 공격하는 그런 이식편주 부작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역 반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대열은 사실 내 이게 거니까. 없죠. 엄마가 했던 인터뷰 중에 내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산할 때 이 제대열 모아놨던 것 같다. 왜냐면 이 과정이 사실 너무 부드럽게 진행이 지금 되거든요. 스르륵 됐겠지.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또 실제 사례들이 꽤 있죠. 많죠. 소아는 진짜 많아요. 지금 제대열 보관이 그래서 얼마나 있냐? 국내 약 48만 건 정도가 있어요. 엄청 엄청 많네요. 많네요. 이게 2019년 기준이거든요. 국내 가장 큰 제대열 은행에는 거기에만 31만 건이 넘는 제대열을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해에 지금 20만 태어나는데 그쵸. 한 해에 태어난 아이보다 이제는 한 센터에 보관된 제대열의 규모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제대열이 보관이 증가하니까 앞으로는 특히 소아의 어떤 백혈병, 림프종 치료에서는 제대열을 이용한 이식이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예전에는 없어서 못했겠죠. 근데 이제는 없으니까. 있어서 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기사들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혈액 관련 질환 외에도 사실 내성마비나 발달장애, 자폐, 당뇨 이런 100여 가지 질환의 치료에도 제대열이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더니 한양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내성마비 환자에게 제대열 주입하고 3개월 후에 뇌신경이 좀 재생되면서 팔다리 마비 증상이 좀 개선이 되고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이 좀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해요. 미국 콜로라도에서도 만 1세 아이가 자가 제대열로 이식 수술을 받고 3에서 9개월 만에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되었고 미국 듀크 대학에서 자폐증 환자에게 자가 제대열을 이용해서 자폐 증상을 개선했다라는 논문도 있다고 해요. IQ 65인 2살에서 5살의 자폐증 25명에게 자가줄기세포를 주입을 했더니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사회적인 소통 능력, 자폐 증상이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약물로는 굉장히 약물은 어렵지. 그리고 이게
게 면역세포, 아까 면역세포도 그쵸. 있다 그랬잖아요. 제대혈 속에 있는 면역세포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중증 환자의 치료에 활용해가지고 생존율을 높였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 면역세포에 대한 연구가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혈 속 조혈만 세포를 주로 활용하다가 줄기세포 치료가 활발해진 것처럼 다음은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가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근데- 준수이 너는 하지 그랬냐? 지금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집에 와서 네, 챗줄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또- 주치 네. 선생님 혹시라도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 할 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가지려고 하시는 이런 예비 부모님들한테 이 제대열이라는 게 대체 뭐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도 조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면 좋지. 좋겠지. 네, 뭐. 근데 저도 이번에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진생이한테 그때 하라고 그랬나? 그럼 했을 텐데. 근데 이게 네, 네. 제대열을 해야지 이걸 미리 생각을 안 하니까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이걸 보시는 헬프님들은 출산 계획이나 혹시 지금 임신 중이라면 이 제대열 비용을 대략 계산하셔가지고 이 정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저도 보니까 이게 예. 기간에 따라도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평생 40년, 25년 이렇게. 어. 어떤 백에 담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니까 달라지고, 좀 미리 알면은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쳐요. 네. 나 보관해야겠다. 네. 했을 때 은행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력과 실제 이식률. 제대열이라는 건요, 잠깐 첨단 재생으로라 그랬잖아요. 이 세포를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그렇지. 민감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 경쟁력. 이 회사가 계속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치료에 나의 세포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곳인지. 이것도 중요하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경쟁력과 맞물리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많이 보관한 곳을 가면 돼요. 우리 헬프님들은 한번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 아내는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보지 말라고.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제대열 그리고 첨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재밌는 도움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